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전면부에 이글 아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독특한 DRL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나봤을 때보다는 그 존재감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테두리 부분이나 이 끝에 디테일, 마무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고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 프로젝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릴이 조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실물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괴기스러운 느낌? 좀 부담스럽거나 크다라는 느낌은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단부의 프론트 스커트가 약간 매트한 느낌의 은색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깔끔하면서도 입체적인 느낌, 그리고 SUV 특유의 어떤 남성적인 이미지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모습만 보면 이전 모델에 비해서 많이 변화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실물을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변화가 좀 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점등을 했을 때도 좀 궁금했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글 아이라고 해서 DRL이 좀 독특한데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위아래가 이렇게 끊기게 되네요. 위쪽만 방향지시등 역할을 해주고 아래쪽은 그냥 DRL의 본연의 기능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가 독특한데요. 4개로 나눠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위쪽에 2개는 확실하게 프로젝션 타입으로 2개가 딱 나눠져 있고 이 아래쪽에는 안개등 역할을 대신한다고 봐야 될까요? 어쨌거나 4개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느낌을 딱 보시면 괴기스럽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실물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사진이나 영상 속의 느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물이 좀 더 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죠. 지금 이 컬러는 타이거 브라운인데요. 기존의 팰리세이드에도 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인데 약간 짙은 갈색 같으면서도 은근하게 또 매력이 있습니다. 이 컬러는 약간 그 그레이 같기도 한데요. 마그네틱 포스라고 해서 코드는 M2F입니다. 이것도 아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컬러 중에 하나고요. 국내 소비자분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오염이 돼도 세차 자주 안 해도 티가 별로 안 나거든요. 이 컬러 있고요. 이 컬러는 라군 블루 U23이라는 코드를 갖고 있는데 글쎄요, 조금 전에 봤던 마그네틱 포스랑 언뜻 봐서는 비슷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봐야지 그 색상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내에서 봤을 때는 마그네틱 포스랑 라군 블루 이 2개가 제 눈에는 조금 비슷하게 보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햇빛에서 보고 색깔 완전히 다르면 제가 좀 망신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실내에서는 이 친구가 라군 블루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컬러입니다. 이 컬러가 마그네틱 포스 M2F 코드입니다. 색상 차이가 조금 있죠. 그리고 메인 컬러가 될 것 같기도 한데 화이트 크림이라는 컬러입니다. 확실히 화이트가 차가 좀 더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저 신형 휠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로커 패널 부분이나 휠 아치 부분도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걸 봐서는 휠도 보니까 좀 독특하죠. 요거는 캘리그래피 모델 같네요. 이번에는 캘리그래피 모델인데요. 일단 그릴이 다릅니다. 그릴 안쪽에 패턴이 다르고요. 그리고 하단부까지 이어지는 패턴들이 일반형 모델과는 조금 차별화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봤을 때 휠이 다르죠. 휠 디자인이 캘리그래피 전용이라고 해서 일반 모델하고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 아쉽게도 사이즈는 같습니다. 타이어나 휠 사이즈는 같고 이 디자인 패턴만 좀 차별화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로커 패널도 바디 컬러랑 일치하고요. 휠 아치 부분까지도 이렇게 바디 컬러랑 같이 일체감 있게 준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실내도 기본 디자인 컨셉은 같고요. 이 가죽이 이 밝은 베이지 톤은 진짜 어떤 차에든지 고급감을 높여주고 또 산뜻한 느낌? 그리고 실제보다 좀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을 제대로 연출을 해주는 것 같죠. 어두운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밝은 색으로 실내가 마무리되어 있으니까 실제보다 좀 더 커 보이고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센스가 좋은 게 이렇게 손이 좀 많이 닿는 부분들, 오염이 심할 것 같은 부분은 어두운 컬러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현대자동차가 충분하게 시장에서의 반응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 약간 군청색 느낌이 들어요. 색깔이 굉장히 독특한데 카탈로그를 한번 자세하게 보고 저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회색, 검은색 이런 색의 그 단순한 컬러 톤이 아니고
신차를 출시하면서 그 또 이미지에 맞는 그러한 컬러들도 적절하게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 괜찮죠? 뒤쪽이고요. 이쪽도 역시 투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시트 때문에 그런지 넓은 느낌이 좋습니다. 산뜻한 이미지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센터 터널 자체도 색상이 조금 밝게 구성이 되니까 실제보다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컬러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차량을 선택한다면 저는 원톤의 블랙 또는 약간 어두운 톤으로 선택을 할 텐데 눈으로 봤을 때는 예,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이너 위쪽이라든가 이 기둥 같은 부분의 안쪽 재질도 이런 것들이 약간 매끌매끌하면서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재질에서의 차별화도 충분히 차량의 고급감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캘리그래피 모델이고요. 스마트 스트림 디젤 2.2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151cc고요. 202마력, 토크는 45입니다. 특이한 점은 8단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측면부 바디라인도 많이 좀 다듬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전장이 변화가 있고 또 2열의 공간이 이전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좀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플랫폼이 보통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바뀌지 않는데 이번 산타페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현대자동차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단부의 로커 패널도 좀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바디 컬러랑 다르게 그리고 소재도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테일램프의 연결 부위가 약간 치아 뿌리 모양처럼 아래 위쪽으로 좀 뻗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측면 디테일의 변화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래 위쪽에 크롬 라인이 매트한 느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차량의 실루엣을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후면부에서는 안정감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테일램프는 이쪽에서 보니까 참 이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죠. 그리고 길게 쭉 이어지는 이 가니쉬 쪽으로 쭉 이어지는 이 램프 스타일이 확실히 차가 더 안정감이 있고 넓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을 해줍니다. 연결지어서 하단부 범퍼 상단에도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 라인이 쭉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라인하고요, 이 위쪽에 이 라인하고의 매칭이 차분하면서도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차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 것 같네요. 정면에서 뒤쪽 정면에서 바라보더라도 이전에서도 계속 잘 해주고 있었던 부분들은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또 디자인 포인트들은 충분하게 반영을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과하게 변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단부의 디퓨저는 조금 볼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패턴 같은 것들을 적용을 했으면 좀 지저분할 뻔했는데 다행히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아쉬운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트렌드이긴 한데 머플러가 바닥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디젤 모델이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하이브리드나 추후에 가솔린 모델은 그냥 오픈 타입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전동을 갖추고 있고요. 물론 트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할 겁니다. 안쪽에 공간 굉장히 넓고 특이한 점이 이 위에 LED로 되게 독특한 불이 하나 있는데 글쎄요, 이 아래쪽도 조금 비춰주고 뒤쪽에서의 워닝도 그런 역할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워낙 현대자동차 그리고 산타페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쉬운 점은 없고요. 바닥도 평평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뒤쪽에서의 특이한 점은 이 위에 LED 요 조명하고 요 밑에 있는 조명은 기존부터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누르면 꺼질려나요? 그렇진 않는 것 같고 어쨌거나 요 조명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닥 부분에도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펌프 수리킷 있고 이쪽에 공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세차용품 같은 거, 타월 같은 것들 평상시에 넣어놓고 이렇게 딱 닫으시면은 깔끔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텔게이트는 전동이고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시면 깔끔하게 조작이 되는데 약간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실내를 좀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또 실내 변화가 많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센터 터널이 확실히 그 존재감과 고급감을 이전 모델하고 차별화두는 그런 포인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단부의 퍼들램프도 산타페라고 이렇게 근사하게 들어와 있고요. 측면 도어의 디자인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이런 패턴들이라든가 재질 같은 것들이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뭐 기존부터 워낙에 잘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가장 큰 변화는 이 센터 터널. 지금 버튼 타입으로 기어 변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단부에 공간 확보가 됐고요. 여기에도 늘씬하게 연결이 되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2V 파워 아울렛하고 USB 충전 단자 갖추고 있고요. 페달류는 고무랑 금속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스포티한 느낌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야, 요런 데도 스티치 같은 거 있지 않고 꼼꼼하게 잘 꾸며졌네요. 스티어링 자체는 기존하고 다르지 않고요. 캘리그래피 모델에서는 팰리세이드에도 없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에어백에 가죽으로 좀 마무리가 돼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티어링은 기존의 3스포크 타입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고요. 12.3인치 풀 디지털 타입의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양한 모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소비자의 만족도는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키 온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픽이 지금 보시면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예전에는 약간 그 버벅거리는 현상도 조금 보이기는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빠릿빠릿하게 변하죠. 속도가 더 빨라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보표 시장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기존부터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아무튼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레이아웃도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드디어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AVN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감 뭐 여전히 빠릿빠릿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죠. 빌트인 캠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더 장시간 동안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센터 터널, 이게 각도가 팰리세이드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버튼 구성이나 이런 배열 같은 것들도 많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팰리세이드의 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타페가 조금 더 작아지면서 약간 그 아기자기한 맛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센터 터널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볼륨 컨트롤하고 전원은 이렇게 다이얼 타입, 푸시도 가능하고 다이얼 타입이고요. 트래킹 기능, 튠 기능도 역시 다이얼로 동작을 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지금 복잡하게 버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렇게 좀 혼란스럽거나 어지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차분하게 잘 정리가 돼 있고 공조장치의 온도는 토글 타입으로 또 여기에 센스를 발휘를 해줬네요. 버튼 타입의 기어 변속은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 추후에 나올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대부분 이런 형태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드라이브 모드하고 지금 터레인 컨트롤까지 통합이 돼서 팰리세이드에서 봤던 그 형태를 고스란히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선하고 통풍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 역시 스티어링의 열선까지 옵션에 있어서는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뒤쪽으로 커버링이 되어 있고 컵홀더가 좀 특이하죠. 하나는 오픈 타입이고 하나는 이렇게 커버링이 되어 있어서 이 안쪽에 높낮이가 조금 다르죠. 그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이쪽에서 이렇게 세로로 넣는 형태라서 그 부분이 좀 바뀌었고요. 센터 터널 자체가 약간 높기 때문에 뒤쪽으로 올라오는 라인도 편하고 이 팔을 거치하는 부분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 열어보면은 조명이 여기 조명은 좀 해주시면 좋은데 조명이 없네요. LED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만 추가돼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마무리 같은 것들은 여전히 꼼꼼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도 적용이 됐네요. 그래서 위아래로 분리가 돼 있으면서 여기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있고 안에는 또 고무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스티치 같은 것들도 고급스럽게 참 잘 꾸며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좌석인데요. 측면에 수동으로 이렇게 선쉐이드도 있지 않았습니다.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보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뒷좌석의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이 조금 더 좋아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런 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트는 뭐 기존부터 워낙에 잘 해주고 있었고 각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옵션이 많이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후석에 모니터까지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조작감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고 해상도가 또 이 친구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의외로 또 해상도가 많이 좋기 때문에 그 옵션으로서 완연하게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한번 앉아볼까요? 야, 이 무릎 공간은 진짜 주먹 3개 여유 있게 들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후석 에어벤트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런 디테일이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20V 인버터하고 좌우측에 USB 충전 단자 갖추고 있습니다. 조석 시트는 워크인 스위치 있지 않았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기존의 산타페 인테리어의 틀은, 큰 틀은 유지하면서 와이드 타입의 AVN,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 디지털 타입 12.3인치가 들어가 있고 센터 터널이 저렇게 근사하게 바뀌니까 차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급이 달라 보인다고 할까요? 기존에도 워낙에 인기가 좋았던 차량이지만 한 번 더 인기몰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휠 타이어는 20인치가 적용이 되네요. 휠 디자인이 사진이랑 영상으로 봤을 땐 되게 좀 텁텁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깔끔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55, 45, 20이고요. 컨티넨탈 제품을 사용하고 있네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